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치원 개학 연기에서 전면 철회까지 숨가쁜 하루였습니다. 오늘 오전 239군데의 사립 유치원이 집단으로 개학을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에 잇따른 강경 대응 방침에 한유총이 오후 늦게 이를 조건 없이 철회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개학 연기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한 교육부와는 달리 한유총 측은 철회를 밝히면서도 개학 연기는 준법 투쟁이었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쯤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개학을 연기했던 239곳은 모두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경 투쟁을 주도한 이덕선 이사장은 조만간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백기투항은 서울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교육부도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개학 연기 유치원 수는 예상보다는 적었습니다. 한유총은 어제까지만 해도 1,500여 곳이 참여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실제 참여한 유치원은 전국에서 239곳, 전체 사립 유치원 중 6.2%였습니다. 어젯밤새 120곳이 참여를 철회하는 등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예상보다는 적은 수였지만 학부모의 불편은 컸습니다. 교육자들이 저렇게 해서 되나 싶기도 하고 나름 입장이 있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닙니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가 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준법 투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계 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한 입장 차이도 그대로입니다. 한유총은 조만간 다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예, 완전히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었죠. 정부와 한유총의 갈등이 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로 일단 연락됐습니다. 일단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있지만 왜 그랬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취재 기자와 그 배경을 짚어보고 향후의 유치원 사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압박이 효과를 봤다고 봐야 되죠? 네, 어제까지만 해도 한유총은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예. 어제 비열하게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폐원투쟁까지 불사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줄곧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면서 검찰까지 동원해서 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예. 급기야 오늘 투쟁 첫날이었는데 교육청 공무원은 물론 시청 공무원 그리고 경찰관까지 3인 1조가 돼서 유치원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한유총 관계자가 대부분 원장이 여성인데 경찰까지 나서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 아무래도 많은 원장들이 이런 불편을 호소하자 지도부에서 결국 개학 연기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뭐 또 다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곤 있는데 그 얘기는 이따가 박영진 의원하고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루 만에 100기를 든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유총 지도부로서는 좀 곤혹스럽고 또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 한유총은 이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수가 1,500여 곳이 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239곳, 그러니까 전체 한유총 회원 유치원의 7% 수준입니다. 예. 한유총으로서도 지금 현 지도부로서는 끌고 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입장문에서도 조만간 이사장이 거취 표명을 할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좀 보도록 하죠. 그 서울시 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또 상당히 좀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교육청이 신청 발표 2시간 만에 바로 한유총이 이 철회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뒷받침해 주는 건데요. 지역의 조직이 건재하고 그 사단법인이 아니어도 연합 모임으로 유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모금함에 있어서도 대표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한유총 측은 이미 서울시 교육청이 이런 그 방침을 정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의 전국적인 조직망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내일은 모든 유치원이 정상화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런 일이 과연 없을 것이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번 계약 연기 카드도 교육당국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자체 법률 검토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자기들의 투쟁은 준법 투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유총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단체라는 건데요. 예. 오늘도 정부의 압박에 문을 연 일부 유치원들은 통학 차량을 운영하지 않는다거나 오후에 문을 연다는 등 이런 갖가지 꼼수로 학부모들을 괴롭혔습니다. 예. 그러니 이런 단체 행동은 앞으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꼼수를 써서 학부모들을 괴롭힐 여지가 있는 겁니다. 예. 또 지난번 총궐기대에서도 봤듯이 야당과 연계해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신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철회했지만 서울교육청은 그래도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학 연기로 학부모들과 원아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오효정 기자입니다. 교육청이 설립 취소 입장을 발표한 뒤 약 2시간 만에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예정대로 내일 오후 3시 한유총의 설립 취소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불법이라 하는 사실은 분명하니까 설립 취소 요건이 되고 있거든요. 한유총은 서울시 교육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단체인 만큼 교육청이 설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38조에 의해서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했는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이번 개학 연기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서울시 교육청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한유총에 취소 방침을 통보한 뒤 한유총 측 의견을 듣는 청문을 열 예정입니다. 청문 이후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데 한유총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육부의 각종 조치도 계속 이어집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를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보고 오늘 예정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또 오늘 시정명령을 내렸던 239개 유치원을 내일 현장 조사해 계속 문을 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예, 한유총이 오늘 일단 물러섰지만 입학 연기도 시설 사용료 주장도 모두 합법이라는 입장에는 지금 변함이 없는 상태죠. 이번 사태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영진 의원과 잠깐 얘기 나눌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박 의원은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사립 유치원 문제를 대중적으로 알린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옆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우선 아까 강신호 기자하고 잠깐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만 박 의원께서는 네. 한유총이 이렇게 오늘 뭐 급작스럽게 철회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배경이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다른 무엇보다도요. 우리 학부모들하고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 한유총이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단체 행동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 2016년, 2017년 그리고 그 이전에도요. 단체 행동을 지부별로 지역별로도 여러 번 이제 해왔거든요. 예. 그때마다 번번이 교육 당국이 졌어요. 무릎을 예. 꿇고 질질 끌려다녔죠. 그래서 정당한 교육부의 어떤 교육 방침이라든지 요청 사항 이런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훼손한 적도 많고요. 예. 지금 가장 논란이 됐었던 에듀파인. 이 지금 올해가 아니에요. 원래 2년 전에 도입되도록 되어 예. 있었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한유총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도입을 제대로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 10월 11일 날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른바 비리 리스트, 예. 감사 리스트 결과 보고서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학부모들이 나만 좀 참자, 1년만 참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경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만 참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예. 요 사태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걸 다 생각하셨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 국정감사 이후에 달라진 국민들의 인식 예. 그리고 특히나 우리 학부모들의 태도가 이번 일을 한유총 뜻대로가 아니라 그래도 정부의 첫 번째 원칙이 관철되는 첫 번째 예.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에듀파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유총이 이걸 지금 여기에 에듀파인을 이용하겠다는 입장은 아직 아니죠? 한유총이 사실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요. 에듀파인을 우리도 쓰겠다. 예. 그런데 뭐 이러저러한 막 조건이 많았어요. 에듀파인을 쓰라고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을 하니까 한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유재산을 왜 예. 몰수하려고 그러냐 그럼 계속 엉뚱한 나왔던 얘기를 얘기고. 했는데 예. 그건 사실 이제 가짜 뉴스고요. 그 에듀파인을 도입하게 되면 다 투명하게 회계 처리가 예.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보존했었던 방법을 예. 다른 방법으로 항목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게 되면 우리 똑같은 에듀파인을 쓰고 있는 다른 유치원들. 예. 사립 초중 고등학교 예. 같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우리 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안 한유총의-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본인들이 양심적으로 그 유치원을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다른 사립 유치원 단체인 전사련, 한사협 이런 데는 다 하겠다고 하는데요. 뭐. 예, 알겠습니다. 그 한유총 설립 취소 결정이 네. 뭐 그게 결정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시간이 좀 걸리겠으나 아무튼 서울교육청에서 그렇게 나온 바람에 이게 곧바로 뭡니까 개학 연기를 처리했다라는 평가도 분석도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까 잠깐 뭐 강신우 기자도 얘기하시던데 한유총이 상당히 재산이 많은데요. 예, 예. 자금 동원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상당히 회비는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아니요, 하는데. 그동안 제가 이번에 알기로 무슨 자기들 이번에 무슨 국회 앞에서 총궐기 투쟁할 예, 때도요. 예. 특별회비 또 따로 걷고 집행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자산도 많고요. 예, 저 처음에 제가 이거 감사 리스트 공개했을 때 박용진 고발하겠다 예. 하면서 아주 비싼 그 법무법인에다가 예. 의뢰하고 사건을 맡긴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법률적 검토는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법률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전에 자기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볼모로 하게 되면 누구한테 학부모들이 짜증을 냈느냐면 동네 정치인들 예, 그리고 이렇게 뭐 교육감, 교육청 여기다 이제 짜증을 학부모들이 냈으니까 이 부담이 다 그리 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우리 학부모들이 엊그저께 동탄 수지 지역에 학부모님도 모여서 걸기 대회를 하는데 예. 한유총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말씀은 일이었습니다. 그 설립 취소 때문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 여론 때문에 물러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 예. 여론이 뭐 흔들리질 않았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근데 이제 것도 계속 그 비판 여론이 많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호의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그 조치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철회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큰 타격이었나 보다. 그 서울시가 한유총 설립 취소 검토를 하겠다고 한 건 한 몇 달 됐고요. 예, 예.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달라졌던 건 뭐냐면 한유총이 이런 집회를 하면 지금도 예. 먹히는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섣불리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단우한테도 흔들리지 예. 않는 모습 보여주신 것이 알겠습니다. 이번 일을 뭐 제대로 끌어가는데 중요한 예, 기폭제라고 그건 뭐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앞으로 또 만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든가 지금 한유총이 일단은 물러났지만 네. 일반적인 분석은 이걸로 다 끝이 아니다. 그럼요. 예,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일단 그 조직이라는 것도 그대로 있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설립 취소 뭐 인가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예. 설립 인가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건 소송 걸리면 또 꽤 오래 갑니다. 그럼요. 제가 예. 전에 말씀도 그겁니다. 예. 법적 투쟁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한유총 뜻대로 끌고 갈 가능성도 있고 예. 또 다른 단체를 설립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정부는 이번 기회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하루빨리 유치원 3법 지지부진하잖아요. 벌써 몇 달째 지금 붙잡혀 있는데 예. 이거를 패스트트랙에 틀려 보냈다 하더라도 하루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그건 첫 번째. 지금 한국당도 그렇게 다 찬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위원회, 제가 있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예, 예. 바른미래당을 저희가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교육위원회에서 180일을 붙잡을 수 있는데 예. 그걸 단축할 수가 있어요. 몇 달이라도. 예. 그 역할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늘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우리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 만족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맞벌이 부부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종일반을 많이 운영해야 예, 예.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고요. 근데 국공립 유치원은 그 없어서 못 가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그거는 원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맞벌이의 경우에 종일반이 필요하고요. 예, 또 하나는 사립유치원의 거의 대부분이 이 통학 촬영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통학 촬영의 운영도가 국공립 유치원은 17%밖에 안 돼요. 예. 대단히 심각한 이유죠. 여기에 사실은 한유총을 비롯한 그 사립 유치원들이 압력을 넣어서요. 예. 지역 교육청 이런 데 압력을 넣고 이래가지고 국공립 유치원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거나 혹은 국공립 유치원에서 통학 차량 운영이라든지 종일반 운영도 제대로 못하게 했던 게 많은데 예. 이번 기회에 저는 이것도 아주 거의 100%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국공립 유치원에도 숫자도 많아지고
그걸 운영하는 우리 국민들,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덕선 위원장을 비롯한 한유총 측이 법적으로 고발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예. 이덕선 위원장 지금 그 이른바 고발인 수사도 안 받았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검찰과 뭐 국세청이 그동안 교육부 총리가 엄단하겠다, 엄정한 대처를 자신을 하면 그 옆에는 안자는 있는데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발되어져 있는 이 불법 행위들, 탈세 혐의들과 관련해서 예. 정확하게 지금 수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그동안 아이들을 뭐 돈벌이 장사 속처럼 대했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거 바꾸고요.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해서 예.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 알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갑작스런 개학 연기의 번복까지 오늘 하루 가장 속이 탄 것은 학부모들이었습니다. 교육당국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불안한 부모들은 하루 직장에 나가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러시겠죠. 문을 닫은 사립유치원부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공립유치원까지 돌아봤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무기한 연기하는 축복투쟁을 전개한다. 새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기대에 노란 유치원 가방을 꼭 안고 잤던 아이는 오늘 유치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유치원에 간다는 그런 그 꿈에 많이 부풀었었는데 오늘 입학식이 다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는 바람에 아이들 스스로가 굉장히 실망이 컸고요. 아이 맡길 곳이 사라진 학부모들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동생을 낳을지 말지에 대한 것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기댈 데가 없거든요, 주위에. 그러니까 유치원밖에 없는데. 오후 5시까지 정부가 마련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엄마는 좀 걱정이 됐죠. 하루 종일 애가 낯선 환경에서 하루 종일 지내야 되니까. 정상 개원한다고 했지만 스쿨버스 운행을 않거나 오후에 문을 여는 꼼수에 학부모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학부모들은 오늘도 한유총을 규탄했습니다. 사태와 관련해서 항의를 했던 학부모 이야기, 어떻게 유치원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딱 항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내일부터 정상 운영한다는 발표에 한숨 돌렸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JTBC 조소입니다.